독서는 우리의 가장 중요한 자산이며 우리의 미래를 여는 열쇠다. 책을 읽는다는 것은 더 나은 질문을 만들고 더 나은 결정을 내리며 더 나은 세상을 설계하는 첫걸음이다. 그러니 책을 읽는 일을 멈추지 말아야 한다. 무엇보다 독서는 우리의 삶과 미래를 밝히는 가장 강력한 힘이다. 여러분들은 책을 읽는 것을 좋아하시나요? 사실 책보다 짧은 영상이나 자극적인 콘텐츠가 더 쉽게 다가옵니다. 그래서인지 조용히 앉아 독서하는 것이 쉽지는 않아요. 저는 북튜브를 하면서 하루에 2시간 이상은 책을 읽게 됩니다. 하지만 해야 할 일이 많고 많은 정보를 스마트폰을 통해 해결하는 현대인들에게 차분히 앉아서 독서를 하기란 쉽지 않습니다. 어른도 독서를 하기 쉽지 않은데 자녀들에게도 올바른 독서를 하게 만드는 것은 더 어려운 일입니다. 오늘은 정미정 작가님의 저서 기적의 단계별 독서법을 통해 독서가 우리 뇌를 어떻게 변화시키는지 구체적으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작가님은 독서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어릴 때부터 단계별로 책을 접하고 어떻게 읽어야 하는지, 그리고 단계마다 어떻게 이해하고 활용하는지에 대해 실용적인 해법을 제시합니다. 현재는 독서교육 강사와 학원, 독서토론 및 많은 강연을 통해 독서의 중요성을 알리는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아이들을 키우는 부모라면 자녀에게 어떻게 책을 쉽게 읽게 만들고 학습 능력을 향상시킬 것인지에 대해 많이 공감하실 겁니다. 하지만 이 책은 아이들뿐만 아니라 어른들에게도 독서의 중요성을 알리는데 유용하다고 봅니다. 오늘 영상을 통해 여러분들이 독서에 대한 동기부여가 강하게 와닿기를 바랍니다. 독서가 우리 뇌에 미치는 긍정적인 영향. 독서는 단순히 지식을 쌓는 것을 넘어 뇌와 전반적인 삶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이것을 좀 더 객관적이고 뇌과학적으로 뒷받침하는 연구들은 많다. 독서는 뇌 연결성을 강화한다. 에모리 대학교의 연구팀은 소설 읽기가 뇌의 연결성을 어떻게 변화시키는지 연구했다. 참가자들에게 소설 포르투나토의 출발을 읽게 한 후 뇌의 MRI를 촬영했다. 그 결과 소설을 읽는 동안 좌측 척두엽이 활성화되었음을 증명했다. 특히 소설을 다 읽고 며칠이 지나도 중심 해백질의 활동이 지속적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연구는 독서가 단순하고 단기적인 언어 이해를 돕는 것뿐 아니라 장기적으로 뇌의 신경 연결성을 강화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독서는 또 언어를 발달시킨다. 미국 워싱턴 대학교의 연구에서는 부모가 어린아이에게 책을 읽어주는 활동이 뇌 발달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했다. 3세 유아에게 하루 15분씩 부모가 책을 읽어준 그룹과 그렇지 않은 그룹을 비교했다. 결과는 부모가 책을 읽어준 유아의 언어 발달 영역이 책을 읽어주지 않은 그룹보다 40%가 더 높았다. 이는 유아기부터의 독서 습관이 어휘력과 문해력을 크게 향상하게 함을 보여준 연구 결과이다. 독서는 기억력을 향상시킨다. 영국 런던 킹스 칼리지 연구진은 독서가 기억력 담당인 해마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했다. 평균 연령 70세의 노인 그룹을 대상으로 6개월 동안 하루 30분 독서를 하게 했다. 그 이후 기억력 테스트와 뇌 MRI를 비교해 보았다. 독서를 한 그룹은 해마 크기가 유지되거나 약간 증가했다. 하지만 독서를 하지 않은 그룹은 해마 위축이 관찰되었다. 독서는 해마를 자극하여 기억력 저하를 막고 나이가 들어도 뇌를 건강하게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준다는 것을 확인한 연구 결과이다. 독서가 공감 능력을 높인다. 뉴욕 주립대학교 연구에서는 문학 독서가 공감 능력에 미치는 영향을 탐구했다. 참가자들에게 문학소설, 대중소설, 그리고 논픽션을 읽게 한 뒤 감정과 공감을 측정하는 테스트를 진행해 보았다. 그러자 문학소설을 읽은 그룹은 다른 사람의 감정을 더 잘 이해하고 공감 능력 점수가 높게 나타났다. 이는 문학이 독자들로 하여금 등장인물의 관점에서 생각하도록 유도해 전두엽과 편도체를 활성화시킨 결과로 분석되었다. 이 연구는 문학 독서가 정서적 지능을 높이고 대인관계에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입증했다. 독서를 하면 스트레스도 줄어든다.
영국 서세스 대학교의 연구는 독서가 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을 수치로 측정했다. 참가자들에게 스트레스를 유발한 뒤 6분 동안 독서, 음악 감상, 걷기 등을 하게 한 후 스트레스 수치를 측정했다. 결과로는 독서를 한 참가자들은 스트레스가 평균 68% 감소했으며 이는 음악 감상이나 산책보다 더 큰 효과를 보였다. 독서는 뇌의 편도체를 안정시키고 심박수를 낮추며 긴장을 푸는 데 도움을 준다는 점을 입증했던 결과이다. 다양한 연구 결과에서 독서의 힘을 입증했다고 할 수 있다. 최근 뇌과학 연구와 교육 이론은 독서가 단순히 지식을 쌓는 것을 넘어 뇌 발달, 학습 동기, 사고력, 그리고 정서적 안정에까지 광범위한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입증하고 있다. 독서는 뇌를 다각도로 자극하며 기억력, 공감 능력, 집중력, 스트레스 해소 등 다양한 면에서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온다. 매일 조금씩이라도 독서를 습관화하면 똑똑하고 건강한 뇌를 만들 수 있음이 분명하다. 독서를 통해 습득한 어휘력, 독해력, 그리고 정보 처리 능력은 모든 학습의 기본이 된다. 독서가 뇌를 어떻게 바꾸는가? 독서는 단순히 글자를 읽는 활동을 넘어 뇌의 여러 영역이 협력하며 작동하는 복잡한 과정이다. 글자를 해석하고 의미를 이해하며 이야기에 공감하는 동안 뇌의 다양한 부분이 활성화된다. 뇌의 여러 영역이 동시에 활성화되기에 독서를 전뇌 활동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뇌의 주요 영역과 독서가 각각 어떻게 연결되는지 좀 더 자세히 살펴보자. 후두엽, 글자를 시각적으로 처리한다. 후두엽은 주로 시각 정보를 처리한다. 우리가 글자를 보거나 그림을 볼 때 제일 먼저 후두엽이 활성화된다. 독서와의 관계에서 후두엽은 글자를 시각적으로 인식하고 단어와 문장을 구별한다. 독서를 하기 위한 첫 번째 과정이다. 특히 그림책이나 사파를 포함한 책을 읽을 때 이미지와 글을 동시에 처리하여 더 깊은 이해를 도와준다. 예를 들어 어린아이가 그림책을 읽을 때 사과 그림을 보고 단어 사과를 연관짓는 과정에서 후두엽이 중요한 역할을 한다. 척두엽, 언어 이해와 청각적 상상을 바탕으로 재구성한다. 척두엽은 언어를 이해하고 기억을 형성하며 청각 정보를 처리하는 역할을 한다. 독서하는 과정에서 단어와 문장을 이해하고 단어의 의미를 해석한다. 독서 중 등장인물의 대화나 상황을 머릿속에서 상상하며 재구성하는 큰 역할을 한다. 또 이야기의 맥락을 파악하며 줄거리를 기억하는 데도 중요한 역할을 한다. 예를 들어 소설 속 주인공의 대사를 읽으며 그들의 목소리 톤과 감정을 상상하는 동안 척두엽이 활발하게 작동한다. 단어의 뜻과 행동을 연결하고 문장 구조를 이해하며 의미를 파악한다. 전두엽, 사고와 감정을 조율한다. 전두엽은 논리적 사고, 판단, 계획, 그리고 감정 조절을 담당한다. 독서 중에 이야기를 논리적으로 분석하고 등장인물이 왜 그런 감정을 느꼈는지 이유를 생각하도록 돕는다. 또 책을 읽으며 등장인물의 행동이나 결말을 예측하는 추론 능력을 키운다. 스스로 생각하며 감정으로 조율하고 이야기 속 상황에 공감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비판적 사고력을 키우고 독서를 통해 얻은 정보를 일상생활에 적용할 방법을 생각하게 한다. 예를 들어 소설을 읽으며 등장인물의 마음을 공감하고 추리소설을 읽으며 범인을 추적하거나 철학서적을 읽고 자신의 신념과 비교하는 과정에서 전두엽이 활성화된다. 해마, 기억을 형성하고 일한다. 해마는 새로운 정보를 장기 기억으로 저장하고 이를 필요할 때 불러온다. 정보를 저장하고 회상하는 능력을 향상시킨다. 이야기의 흐름과 주요 사건을 장기적으로 저장하며 독서하는 순간만이 아니라 책에서 배운 지식이나 새로운 단어를 기억하는 역할을 한다. 때로는 여러 책에서 배운 정보를 서로 연결해 깊은 이해를 하게 만든다. 예를 들어 책에서 읽은 역사적 사건을 오랫동안 기억하거나 소설의 줄거리를 친구에게 설명하는데 해마가 작동한다. 편도체, 감정, 공감 능력을 처리한다. 편도체는 감정을 처리하고 감정적 반응을 형성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독서 중 감정적으로 강렬한 장면을 보거나 등장인물의 감정을 느낄 때 활성화되는 부분이다. 우리는 독서를 통해 슬픔,
기쁨, 두려움 등 다양한 감정을 간접적으로 체험한다. 실제 경험하지 않아도 독서를 통해 감정적으로 중요한 내용을 더 오래 기억하게 만드는 역할을 한다. 예를 들어 주인공의 비극적인 결말이 있는 책을 읽고 슬픔을 느끼거나 행복한 결말에 미소 짓는 것은 편도체 덕분이다. 주인공이 사랑하는 사람과 이별하는 장면을 읽는다면 독자는 그 슬픔을 간접적으로 체험하게 된다. 이는 우리가 단순히 이해하는 것을 넘어 감정을 느끼는 단계로 이어지게 된다. 편도체는 감정을 처리하는 부위로 인물의 슬픔이나 기쁨을 실제로 느끼게 만든다. 두정엽, 공간적 이해와 상상력을 담당한다. 두정엽은 공간 감각과 신체 움직임을 인지하며 정보를 종합적으로 처리한다. 우리는 책을 읽으며 공간적 배경을 상상하거나 등장인물의 행동을 머릿속에 그리게 된다. 사건의 순서를 이해하고 이야기의 흐름을 조직적으로 파악하는 것도 두정엽의 역할이다. 예를 들어 판타지 소설을 읽으며 마법의 성이나 복잡한 전투 장면을 상상할 때 두정엽이 활발히 작동한다. 결국 독서는 뇌 전체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즉, 독서는 특정 뇌 영역에만 국한되지 않고 뇌의 여러 부위를 동시에 활성화하는 완벽한 운동이다. 글을 읽고 의미를 이해하며 상상과 감정을 느끼는 모든 과정에서 뇌가 협력적으로 작동하게 된다. 후두엽은 글자를 보고 시각적으로 처리한다. 측두엽은 단어와 문장을 해석하고 기억한다. 전두엽은 논리적 사고와 감정을 조율한다. 해마는 기억을 형성하고 이야기를 저정한다. 편도체는 감정을 느끼고 공감하도록 만든다. 두정엽은 이야기를 공간적으로 이해하고 상상력을 발휘한다. 독서는 뇌의 감경력을 골고루 자극하여 전반적인 뇌 건강과 기능을 활성화한다. 독서 습관을 꾸준히 유지하면 뇌의 신경망이 더 강해지고 학습 능력과 창의력, 공감 능력까지 모두 키울 수 있다. 책 한 권을 읽는 행위가 뇌 전체를 운동시키는 놀라운 과정이라는 점에서 독서는 단순한 취미를 넘어 뇌 건강을 위한 필수 활동이라고 할 수 있다. 잘 들으셨나요? 저자는 독서 교육을 깊이 연구하며 수많은 아이들에게 체계적으로 독서하는 방법을 가르치며 많은 도움을 줬고, 저서를 보면 정말 그 효과를 본 후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비단 자녀들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독서는 많은 이점을 주며 특히 뇌를 건강하게 만들어줍니다. 우리는 어떤 행위를 할 때 뇌의 일부만 사용합니다. 유튜브를 볼 때, 영화를 볼 때, 운동을 할 때와 여행을 갈 때 각각 다른 영역의 뇌를 사용하죠. 하지만 독서는 뇌의 전체 영역을 활성화시킵니다. 뇌를 꾸준히 자극하여 건강한 상태로 유지하게 만들죠. 그리하여 신경 가소성으로 인해 뇌가 새로운 신경망을 만들면서 더욱 발달하게 됩니다. 나이가 너무 들어서 독서가 힘들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오히려 독서를 통해 기억력이 감퇴되는 것을 늦추게 합니다. 새로운 기술이나 언어를 배우는 것은 치매 예방에도 도움이 되죠. 책을 읽으면 뇌는 계속 활발하게 움직이고 건강을 유지하게 됩니다. 헬스장에서 몸을 건강하게 만들기 위해 운동을 하듯이 독서를 하면 우리 뇌가 건강하게 만들어집니다. 이 영상을 통해 여러분들이 독서를 통해 정말로 건강한 삶을 이루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신압으로 책방이었습니다.